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연세대학교 한승구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뭘 배웠죠, 진짜? 지난번에 게임 이론 복습 얘기도 포털- 좀 많이 예.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경제학 얘기도 하고 네. 뭐 황금 매출이알 꼬마 빌딩 이런 얘기 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 한번 복습도 할 겸 이것저것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뭐 책을 또 하나 썼는데 네. 겸사겸사. 근데 이 책은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할 때도 이 내용이 조금 다 노출됐어요. 최근에 발간된 건데 예. 여기서 언더스탠딩에 이미 소개한 내용도 소개한 많이 책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었다는 예, 예.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다른 것보다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생활할 때 제가 종교가 없습니다만 네. 약간 그 경제학 교과서를 그 바이블처럼 종교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하게 돼서 경제학 교과서대로 살아보는 가족이 되자. 라고 오. 아마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오. 이런 가족이 됐습니다. 그건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적나라하게 뭐 우리 남편 사랑한다가 아니라 남편 얼마 버냐 많이 벌면 좋은 거고 그치. 덜 벌면 안 좋은 거고 아, 그렇죠, 애도 그렇죠. 뭐 성적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아닌 거고 야, 다 까놓고 얘기하자.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솔직한 가정, 솔직한 가정을 표방하고 경제학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예. 저희는 이제 애매한 걸 한번 법대 학생이 저에게 그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경제학은 너무 결과론주의다. 이익이 많이 나면 좋고 적게 나면 나쁘고. 근데 경제학은 그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 결과만 갖고 사람을 막 평가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한다. 네. 평소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 그 예. 법대생에게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아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의도를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게 보이냐 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우리는 보이죠. 철저히 보이지 않는 건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그 법대생에게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으나 맨날 음식은 도대체 이게 음식인지 아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 당신 같으면 가겠느냐? 그럼 당신은 왜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냐? 그 식당 주인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해보시면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경제학자도 의도를 중요시하지만 예. 저희는 이제 측정이 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무슨 사랑이나 애정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 우리 측정되는 걸로만 하자. 이제 이런 가정 생활을 한번 해봤는데 네.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학연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받는 연금이죠. 예. 예. 그게 사실은 그 모든 교수나 선생님들의 행동을 분석할 때 사학연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월급 받는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두 분에 비하면 제 월급은 형편없이 적을 것이 분명하다. 두 명 합친 월급에 비하면 그럴 근데 겁니다. 요즘 정말 요즘 허탈한 게 그 제 제자 중에 조금 공부해갖고 로스쿨 가갖고 이제 좀 유명한 로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 초봉이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제자들의 예, 초봉이. 제자들도.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왜 좋으냐? 예. 저희는 이제 그 연금이 좀 잘 나옵니다. 사학연금. 사학연금이 사학연금이 꽤 잘 나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받는 예. 어. 교수는 조금 많이 부니까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예. 그거 갖고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죽으면 또 그 60%가 와이프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부가 예. 노후 보장이 요새 걱정인데 아. 노후에 괜찮은 것이 사학연금이다. 사학연금이다.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아내분이 생존하는 기간까지 한 교수님한테 나왔던 돈의 60%가 나온다. 혹시가 아니라 거의 확실히 먼저 떠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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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사학연금이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곧 개혁을 해야죠. 사학연금도. 제가 알기로는 네. 개혁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5년 버는데 네. 그거는 안 건드리고 네. 지금부터 건드리기 때문에 아. 저는 비교적 좀 안전하다. 젊은 교수들이 좀 타격이 국민연금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개혁할 걸로 기대했다가 다들 이제 화가 나고 있습니다. 네. 연금 아무튼. 개혁은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예. 저 얼마 안 네. 남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학연금이 어떻게 보면 입시 공정성에 되게 중요한 오.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관여하는 대학 입시가 사실은 맘만 먹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어떤 A라는 학생을 우리가 성적이 모자란데 붙이려고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6명 정도의 교직원이 공모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 6명이 다 사학연금을 받는데 네. 사학연금은 웬만해서는 받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가 나오면 못 받아요.
아하. 그렇겠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내가 부정어제로 들어올 수 있다. 예. 그것도 사안이 안 맞습니다. 어. 왜냐면 애 입장에서 연대 들어와야 뭐 합니까? 자, 아빠 엄마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면 그 실력대로 네, 가는 네. 거랑 연대 들어오는 거랑에서의 얘가 그 차이의 혜택이 그쵸. 한 교수님이 자칫해서 아빠 엄마 그 사후에 노후 보장 연금을 다 날리는 것만큼 대체성이 아무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6명이나 되니까 그 6명이 나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연금을 희생시킬 사람은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연금이 그 제도의 투명성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하여튼 연금에 훼손이 갈 것 같다라는 행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바른 행동을 선생님들이 하고 사시는 이유 중에 원래 올바르신 것도 있지만 예. 올바른 행동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연금에 이제 상처가 갈까. 노상방뇨 이런 것도 연금에 문제가 됩니까? 뭐 그건 아닌데 뭐 음주운전 이런 건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영향을 줄 수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그런 야. 것들이 있다라는 예.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사학연금으로 재미를 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요새는 좀 바뀌었는데 예. 제가 20년 전에 교수가 됐을 때는 사학연금을 20년을 부어야 사학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년. 19년 붙다가 교수를 그만뒀다. 사학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냥 야. 지금까지 부은 돈 그냥 돌려받고 마는군요. 원금만 그러니까 사학연금이 학교에서 벌써 2배 이상을 받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냥 자기가 분 돈 그대로 받고 끝납니다. 20년이 안 되면 안 되면. 어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이용했냐? 예. 한 뭐 교수 생활 몇 년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가끔 제가 뭐 잘못하면 네. 혼내고 뭐 소위 말하는 바가지 긁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럼 이제 제가 참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근데 20년을 못 붙고 죽으면 어떻게 살래 너는? 이렇게 하면은 랑 연금 안 나오는. 그렇지. 그 와이프가 좀 주춤하고 예, 혼을 덜 냅니다. 그러네. 그리고 반찬도 좀 좋은 걸 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20년은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20년 이후에는 급격히 그 제가 긴장도가 20년이 되던 떨어질 애가 거 아닙니까? 2020년이었는데 예. 2015년부터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근데 2018년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몇 살부터 나옵니까 사학연금은? 65세. 65세. 예. 교수님 정년은 보통 몇 년이에요? 65세. 야, 그 거기는 딱 그 맞구나. 트레바스가 없네요. 그렇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개혁을 하면 그게 틈이 생길 거예요. 그러겠죠. 70세부터 받아라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인데 아마 액수가 안 줄고 아마 틈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와이프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2년 남았지? 딱 그래갖고 그때 되게 다 선뜻했습니다. 계산하고 계셨던 거네요. 선뜻했습니다. 야. 그래서 와. 요새는 좀 와이프한테 책 잡히지 않게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근데 안타깝게 예. 진짜 19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아는 한 2분 계셨어요.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20년은 딱 못 채우고. 아, 못 채우고. 그래서 근데 원래 연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도 보통 국민연금은 연수를 곱해서 근데 국민연금도 10년 안 부으면 똑같은 취급 당합니다. 10년은 최소한 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9년 9개월 부었어요, 9년 11개월 부었어요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돈에 이자 약간 쳐서 가져가고?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요새는 없이. 10년으로 줄어서 예. 좀 젊은 교수님들은 조심해서 사학연금도 이제는 10년으로 사학연금도 줄었어요? 10년으로 줄었습니다. 예. 10년으로 줄었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10년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쵸. 아내분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기간이 교수님은 20년이었는데 그분은 10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 나머지 10년은 알아서 잘해야 된다. 그러네. 그리고 금년에도 제가 이제 예. 이 경제학을 이용해서 한번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오. 네. 예, 와이프랑 좀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퉜거든요. 예. 좀 다들 좀 다투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날 조금 좀 많이 다퉈서 와이프가 헤어지자 이러려면 예. 저도 뭐 사나이로서 그래 헤어지자 이제 이러고 네. 와이프는 이제 자러 갔고 예.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잠이 안 와서 그렇지. 예. 괜히 내가 이 무슨 짓을 한 거지 있잖아. 이거 참을 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예. 이거 와이프가 내일 아침 깨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저희 그 가계부를 제가 가계부를 줬거든요. 예. 가계부를 가져다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혼하면 각자 돈을 얼마를 갖고 이혼할 수 있나?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연금을 많이 들었더니 연금도 깨고 모두 깨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금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 준비가 다 됐다고 맨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혼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이 두 집 살림이. 그 연금은 나오겠으나 그러니까 그 연금뿐만 아니라 집도 이제 일단
나눠야 거주를 두고 내야 되니까 있는 집을 그렇죠. 쪼갠다는 게 네. 세금 내고 뭐 하고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많고 예. 은행 통장에 있는 것도 다 깨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을 제가 이제 사학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도 많이 들었는데 예. 그거를 안 깨면 이게 절반은 나눌 수 없는데 또 그걸 깨면 이게 이상해지고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가 일어나자마자 쫙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죠. 우리가 이혼하면 거지 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안 되겠네.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어서 이혼은 못하는 것으로 진짜 그날 경제학 가족은 많네요. 모든 게 명쾌하네, 명쾌해. 잘못됐다는 얘기도 경제학과에서 이렇게 길게. 와. 아니 계산으로 보여줘서 와이프가 납득을 했습니다. 납득하셨습니까? 납득을 해서 그래서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는 이혼 일단 불가능하다. 사는 걸로. 노후 대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 부부가 예. 노후에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둘이 갈라지더라도 그쵸. 두 사람의 각자가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되어야 되는 진정한 거니까. 노후 대비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저는 일부러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 안 가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노후 저의 대비죠. 전략입니다. 그게 노후 대비죠. 그렇죠. 노후 대비죠. 네. 그러네. 야,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예.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경제학적으로. 제가 여기 한 일주일 전에 예. 뭐 다시 한번 오겠냐라고 해서 요새는 뭐를 방송하시나 봤더니 그때 이제 그 서울대 그 학생부 만드신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 이번에 입시제도 바뀐 거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입학처에서 좀 일을 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는데 그때 아마 이프로님께서 막 질문을 하시는데 예.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그 뭐냐면 강남이나 이 특목고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지금 제도도 그렇고 뭐 바뀌는 제도도 비슷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좀 불리하다. 제 생각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강남에 있는 학생이 더 상위권인데, 근데 그 학생은 자기보다 내신에서 떨어지니까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뒤에 있는 친구보다 예를 들면 시골 학교에 있는 친구보다 내신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총점에서는 밀리는데 이게 결국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그 사람의 성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공부 잘하는데도 경쟁이 치열한 학교 다니면 불리하다라는 네, 불리한 현상이 있는데 네, 불편한 진실이지만 2%는 항상 불편한 진실. 이게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제가 경제학자가 단맛 없게 얘기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보면 네. 예. 그럼 왜 강남에서 이사 안 가시나요? 그 불리한데 불리한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예. 당장 강북으로 뭐 참고로 저는 강북에서 애를 고등학교 예. 다녔습니다. 어? 그런데 왜 강북으로 이사 안 오실까요? 대놓고 유리한데 강북. 야, 그 맞는 말이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1주택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게 이제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식이 그거보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식은 가치가 없다. 강남 가서 잘할 줄 알았지. 강남에 가서 잘할 줄 알았지. 강남에서 중하 일권 일주는 기대를 못한 겁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그 지금 정시를 지금 30에서 40%로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잘 됐다. 우리가 40% 올려 너무 좋다. 여태까지 30%.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40% 이상을 뽑으라고 그러는데 40%를. 정시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40%만 딱 뽑는다고요? 수능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40%를 서울대, 연고대 거의 뽑는데 정시로 예. 그게 규정이 어떻게 있냐면 예. 너희는 최소한 40%를 뽑아야 된다예요.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그런데 그걸 최소한으로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은 또 미쳤나요? 왜 그 우수한 정시 학생을 안 뽑고 예. 학생부를 뽑고 있냐는 거죠. 수능으로 보면 전국 단위가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왜 그럼 강북으로 이사를 안 가고 지방으로 이사를 안 가고 또 왜 대학은 그러면 50% 60% 뽑아도 되는데 40%만 뽑고 있냐. 정시를.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을 이해하시려면 이게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받으면 대학을 가는데 종목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능은 100m 달리기예요. 예. 근데 요새는 100m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도 잘하면 대학 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높이뛰기, 넓이뛰기 잘해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학생부예요. 음. 그러니까 학생부는 뭐냐면
높이뛰기라는 거는 면접을 잘 본다든지, 예. 근데 마라톤은 내신을 잘 봤는다든지. 근데 예. 저희도 이제 대개는 고등학교에서 마라톤 잘하는 애가 100m도 잘 뛰고 높이뛰기도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별이 안 가지만 진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저희가 연세대에서 딱 보면 예. 얘는 다 잘하는데 얘는 특히 높이뛰기를 잘하는구나. 100m는 국가대표가 될 수가 없는데 높이뛰기는 완전히 그 우상혁 군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예. 내신 잘 받는 애가 모의고사를 잘 볼까요? 그렇지 않고요. 예. 수능 잘 본 애들은 내신이 안 좋은 게 예. 그게 내신하고 수능 시험은 하루에 탁 승부를 보는 것과 예. 꾸준히 3년간 성적을 누적하는 것이 예. 애들이 재능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같은 올림픽 선수는 다 잘하지라고 하는 그 100m로 하면 다 측정이 되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예. 넓이뛰기 잘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잘 보는 애도 그럼 걔가 학생부를 좀 다른 학교 가서 잘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야 뭐 다양한 얘가 무슨 뭐 별을 좋아하고 예, 예. 춤을 잘 추고 뭐 그런 게 쓰여 있으니까 그거는 뭐 개인 주관적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내신 몇 등급 요거는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 좋은데 이런 질문 들어서 그렇지만 시골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받은 학생이 그럼 그 학생은 내신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 학생은 강한 높이뛰기 선수니까 그 학생도 서울에 와도 1등급 나오겠네요. 근데 등급만 높다고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나라의 정규 1등이 서울대 1년에 입학생 수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가 많으니까. 네, 문과 이과로 치면 거의 한 4천 몇백 명의 정규 1등이 매년 나오는데 나와요. 네. 서울대 정원이 3천 명이에요. 예. 정시 빼고 학생부만 하면 정말 한 1천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시골에서 그냥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다가 또 걔네들이 면접을 보거나 그 다음에 또 논술을 봐야 되는데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거기서 다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높이뛰기, 넓이뛰기라고 하는 건 어떤 애는 영어 면접을 잘 보고, 예. 어떤 애는 철학 면접을 잘 보고, 어떤 사회 정책 문제를 잘 보고, 그게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또 논술도 잘하고, 잘하는 게 어떤 애는 다르지. 수학 기가 막히게 내신 잘하는데 면접 보면 말을 못해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부라는 것도 그 안에 진짜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모든 학생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고 예. 우리 애가 넓이뛰기를 잘하냐, 높이뛰기를 잘하냐, 100m를 잘하냐, 마라톤을 잘하냐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 근데 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예. 우리 가족이 어떤 성향을 가졌냐에 따라서 경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모든 데 적용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학생이 많이 있으면 내신이 너무 안 나오면 안 좋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면 그런 고등학교에 자식을 보낼까?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쵸. 건데. 부모의 잘못이지 뭐. 아니 그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설은. 그러니까 전 이건 좀 처음이에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안 보낸다는 건 강남에 처음인데.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맞습니다. 공부할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기대가. 그러니까 그거죠, 그것도 사실은. 특성인데 지난번에 김현철 교수님이 와서 설명 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잘 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애냐? 예. 다른 애들이 공부할 때만.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대학에 왜 가나요? 좋은 대학이요? 예, 가면 왜 좋나요? 그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위에 또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하나 있다면 좋은 대학 나와도 별 수 없다는 걸 매일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샘플이 되어서 네. 학생들에게 자만하지 않고 내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어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예. 그 좋은 학교 가는 거는 이제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이제 동문 관계가 아무래도 좋지 좋은 않겠습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느냐. 네트워크 그렇지. 상에서. 그런데 네트워크가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뭐 약간 고등학교가 평준화 세대긴 한데 예. 위 세대나 아래 세대 보면 대학교 네트워크보다 중요한 게 고등학교 네트워크.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은 나는 대학교 네트워크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고등학교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은 고등학교라는 데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네. 좀 그게 하여튼 확률적으로 모여 있는 대로.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하면은 제가 보니까 예. 저는 그
좀 완전 평준화 세대라서 고등학교는 네.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일반 알려지지 않은 고등학교인데 대학교는 뭐 좋은데 나왔어도 근데 고등학교를 그 저희 선배님 교수님 중에 좋은데 나온 유명한 고등학교 나온 그런 분들 보면 예. 고등학교 네트워크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 좋다는 학교들은 그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그런 고등학교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특목고가 많죠. 그러니까 특목고가 강남도 많지. 강남이지만 특목고. 예, 시험 봐서 들어간 특목고가 특목고 가서 네. 대학을 좀 네. 불리하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대학교 가보면 무슨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연대 나온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로스쿨을 간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죠. 너 아유 가서 외롭지 않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면 오 아는 사람 많아요. 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또 그런 면을 봐서 분리해도 가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결국은 그 말씀 2%의 질문은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지. 그게 무조건 유불리가 분명한 건 아니다. 전혀 아니고 오죽하면 대학교가 40% 이상 뽑아도 되는데 딱 40%만 뽑고 있겠냐라는 거 이제 나타나는 거. 저희가 봤을 때 학생부로 들어온 학생이 대학 와서 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서. 왜냐하면 그 지금 안 옮기신 분도 있지만 옮기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옮기신 분도 많아요. 그걸 미리 알고 옮기신 예. 분. 저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래서, 그래서 학군지 탈출은 지능순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많이 탈출하셨습니다. 네. 많이 탈출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한쪽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생각은 잘 그건 안 듭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갖고 자책하실 필요 없다. 반대로 40% 이상 수능으로만 뽑으라고 했는데 딱 40%만 네. 뽑는 거를 봐서 예. 수능으로만 뽑는 건 너무 안 좋은 선발 방식이라고 대학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에 많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다. 예.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점수로 그러니까 저희 가르쳐 보니까 네. 저쪽이 어느 쪽이 우수한 게 아니라 차이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뽑으네 저렇게 뽑으네 한번 내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한 건 네. 아니지만 예. 딱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게 정시로 들어오네, 수시로 들어오네, 논술 써서 들어오네 막 하는데 네. 딱 차이 하나 나는 게 뭘까요? 대학교 학점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딱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 그룹의 학생의 학점이 높아요. 대학교 학생. 뭐 저희가 다른 걸로 하긴 뭐하고 어떤 그룹의 학생이요? 그 내신이 좋았던 학생이 학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수능 점수가 좋은 애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연세우유 먹는 학생의 학점이 좋다. 그건 확인을 안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답은 여학생이 좋습니다. 그래, 딱 유의미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 저학년 때.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술을 너무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군대 갔다 오면 학점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 군대 가기 전에도 학점 좀 신경 써라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어서 없다. 그래서 이 경제학은 항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좀 혼돈이 오지만 그래서 이해찬 1세대라고 그때는 저희가 좀 그런 걸 느꼈는데 한 뭐든지 1, 2년 지나면 그 학부 형님들하고 대치동 학원이 다 알아서 저기가 어디 한 군데가 유리해 그리고 다 가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래도 이게 유리한 것 같아. 한 사람은 강남을 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런 거고. 그래서 끝에 보면은 다 골고루 분포한다고 저희가 항상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골 학생이 유리하다면 다 시골로 잘하는 그쵸? 친구들이 시골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최악이야. 뭔가 자기가 생각을 갖고 결정을 해야지 휩쓸려 가지고 가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형님께 한 말씀 이게 뭐 경제학은 아니지만 드리면 그 자녀분의 특성을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하면 학생부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점수로 그냥 결국 승부하고. 그거는 면접이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꾸준히 우리 애가 이제 그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막 만점 받고 들어온 학생 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택 과목을 서울대 선택 과목을 선택을 안 해서 만점을 받았는데 서울대는 자격이 안 돼서 저희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만점 받았으면 연세대 가야죠. 그러니까요. 연세 우유도 있고 교수님도 계신데. 그러니까 연세대 떨어지면 뭐 서울대를 갈 수도 있으나 만점을 받았으면 연세대 만점 가야지. 받은 학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학생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은 오히려 저는 행시 봐라. 회계사 시험 봐라. 왜냐하면 단기 시험에 단기형이에요. 시험이 나가니까. 얘네들이 그 학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학점은 진짜 긴 왜 에이스고 그러지?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딱 학점이 잘 나온 애들이 정답을 맞추는 게 행시 아니니까. 보면 망친 애들이 그날 떨어요.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하는 걸 꾸준히 잘하는 애들은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간이 작아서 아, 열심히 그렇지. 노력하는 애인데 그렇지. 하루에 완전히 그 생사가 결정되는 거는 또 그날 또 컨디션 발휘 못하다. 아 그래서 또 배짱 있는 애들은 그건 잘하는데 평소에 배짱 있어서 꾸준히 좀 잘 가끔 이제 시험을 망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그럼 그렇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네 생각해 보니 예. 뭔가 불리한 게 있으면 알아서 학부모들이 옮겼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일반 가장 티피컬한 경제학자 생각입니다. 예. 우리는 다 균형으로 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되게 그렇게 볼 때는 되게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있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논의에서 약간 제가 퀘스천이 있는 건 강남은 돈이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못 가서 내가 시골로 가는 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강남으로 들어가는 건 소수의 사람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자유롭게 놔두면 내 전략에 따라서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꼭 그렇게 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도 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고요.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학생부를 하려면 예. 강남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하는 학생이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는 약간 돈이 있어도 예. 좀 약간 그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몰려 있으니까 뭐. 뭐 여기서 너무 그냥 솔직 토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학생부가 어. 또 많은 분들은 그냥 내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수미양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저의 경험이에요. 예. 저도 이제 많이 입시에서 서류 심사를 했으니까 네. 어떤 학생이 이제 제일 좋은 학생은 1.00이 제일 좋죠. 예. 1.0102 이런 학생이 좋은 내신 거죠. 등급으로. 내신 등급으로 네. 예.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1.01인 학생과 거의 1.00인 학생인데 이 학생은 동아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반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공부만 했어요. 그런 학생과 네. 1.05인데 예. 반장을 한 학생이 있으면 네. 예. 후자가 뽑힙니다. 2.05인데 반장 1.1.0, 1.5, 1.5. 네. 0호가 아니라 1.1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한 학생과 1.5에 반장을 하고 1.5를 받은 학생이 있으면 예. 1.5가 뽑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극복할 수 있는 내신의 그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3.0의 반장이면 안 뽑힐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3.0 정교회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무슨 동아리도 있고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런 예. 게 있어서 네. 그런 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난 우리 애인데 1.00인데 왜 안 됐어? 그러니까 저기 아주 외딴 곳에서 1.00 받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예. 못 붙어요. 활동이 없어서.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은 그 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강남에서 반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 회장을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우수한 학생 몇 명이 동아리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몇 가지를 해요. 유리한 조건이고 근데 강남에는 우수한 학생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그리고 얘기잖아요. 어머니들도 열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강남에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수하거나 똑같이 열정적이라도 그런 열정이라면 시골에 가서 발휘했으면 그냥 다 휩쓰는 건데. 근데 이사하실 분은 이사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럼 강남이 유리해서 들어가려는 학생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예. 강남이 유리해서 들어가려는 거는 별로 인센티브는 없다. 왜냐하면 강남이 유리한 거 딱 하나는 그 정시예요. 정시. 예. 근데 정시는 생각보다 다른 동네에서도 정시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그건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되고. 강남은 말하자면 100m 달리기에 특화된 학교고 그 다른 동네 학교도 그 학생부라고 해도 어떤 데는 높이뛰기 특화된 학교, 넓이뛰기 특화된 학교가 있어서 예. 중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데 중학교 학부형님들은 우리 애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지. 이 단기 달리기라냐 마라톤이냐 마라톤도 철인 3종으로 높이뛰기가 들어간 거냐 넓이뛰기가 들어간 거냐를 어려우시겠지만 파악을 하시고 또 그거에 맞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를 좀 지원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중3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3이. 예, 고등학교부터는 이미 늦었고 중3 때 학교 선정이 가장 선택을 잘 중요한데 해야 된다. 그거는 모두에게 좋은 학교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애에게 좋은 학교 이렇게 맞는 게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곧 중3이죠? 아닙니다. 이제 중1입니다. 그러니까 중2 이제. 그러니까 곧 중3이죠. 곧 중3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번 중3이죠. 상담, 유료 네. 상담을 한번 중3인데 제가 말씀드리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네. 말을 대화가 끊겼다고 할까? 네. 그건 뭐 이제 댁내 사정이고요. 저희는 또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버시면 애들이 네. 여유가 있으면 어. 저희 애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불러다 놓고 저희 재산을 다 까서 예. 공개를 해주고 아빠 재산이 이렇다. 근데 걔가 이제 그때부터 아빠처럼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예. 아빠가 너를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고 나중에 네가 집을 얻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둘 다는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뭐 아빠가 둘 다 해주고 싶으나 아버지는 네가 이거 봐라. 지금 수입 뻔하고 이렇게 돼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아버지가 무리해서 하면 나중에 네가 아빠 엄마 딜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애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1시간 후에 잠깐 찾아왔습니다. 예. 아빠가 좀 더 열심히 벌면 안 되냐. 그래. 아니, 그래서, 솔직히 부모가 좀 더 열심히 버는 게 아빠가 좀 효율적입니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아빠가 네. 교수라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저희 애도 이제 뻔한 거죠. 뻗을자리가 발뻗을자리가. 그래서 야. 좀 열심히 한 것을 그때부터 열심히 좀 하더라고요. 현명하네. 예, 예. 그래. 그래. 진짜 현명한. 그럼요. 애들이 뭘 벌어야 얼마나 봅니까? 제가 아는 매우 좀 중요한- 부유하신 분이 매우 중요한 계셨는데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약간 부동산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랬는데 예. 그분 아드님이 이제 그 중학생 때 예. 물어봤대요. 네. 아버지 저 우리 학교 운동장만한 땅이 있으시냐. 그래서 아버지가 부동산 저쪽 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있다. 그랬더니 내일부터 학교 안 가겠다. 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오늘 담임 선생님이 창밖에 운동장을 쳐다보다가 한숨 푹 쉬시더니 네. 내가 저 운동장만한 땅 있으면 당장 선생 때려치고 놀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와서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가 나셔서 예. 너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어. 라고 그날 이제 선언을 아주 강하게 그래. 하셨다. 근데 이런 말씀으로 보면 예. 그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할 인센티브가 더 있고 또 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더 잘할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왜 부잣집 애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럼? 그거 제가 안 봤지만 김현초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게 유전적 요인이 되게 커요. 유전적 그런 요인. 거는 네, 어. 그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예. 미국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텔레비전 대수가 많은 집일수록 애들이 대학을 잘 갔습니다. 이야, 말도 안 성적이 돼. 올라요. 왜 그게 무슨 관계예요? 집이 부유하, 텔레비전을 집이 애들 다 부유하다. 보면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거실에도 테레비, 예, 예. 화장실에도 테레비, 좌우로 하면 또 테레비. 그게 테레비가 아니라 어. 아버지 어머니가 어. 머리가 좋으셔서 예. 돈이 많으시니까 텔레비전도 많이 사시고 어. 그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받아서 애가 대학을 잘 간다는 게 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해놓고 돌리냐에 따라서 이게 그 마크 트웨인이 예.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냥 거짓말, 새빵갈 거짓말, 제일 안 좋은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예. 있는데 예.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좀 유전적 요인이 좀 크다. 강하다. 그렇지. 아, 공부는. 예, 예. 야, 그럼 뭘 해도 안 되겠네. 그냥 알아서 될 사람은 알아서 되고. 그러니까 딸들이 안 공부 되면- 못하는 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 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와, 그 내 책임이네,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아니, 없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가 재밌는 오늘 얘기. 조금 너무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아,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예. 아니, 저는 경제학 얘기가 아니라서 아, 그 예. 유익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예. 저희 사실 이런 무익한 이야기. 아, 네. 제가 그건 잘합니다. 네. 무익한 이야기 쪽으로. 네, 해주십시오. 너무 피가 이야기. 되고 살이 되다 보니까 너무 네. 얘기가 다 끝쳤는데 그 네. 그 후반부가 있습니다. 네. 뭐요, 그래서 뭐요? 그 애가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 집에서 예. 뭐가?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예. 누가 콜택시를 그 블랙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카카오 블랙으로. 오. 누가 불렀지? 중학교생 아들이 딱 그걸 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지가 불러서 지가 타는 거니까? 네. 집에 올 때도 어. 카카오 블랙을 딱 타고? 하고 오. 어. 그래서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그랬더니 아버지 재산 어차피 돌아가시면 만져보지 못할 거 살아계실 때 실컷 싸버립니다. 이야, 네, 그랬다는 진짜 거죠. 현실적이다. 네. 와. 그래서 그러네. 자녀 교육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방법이 없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 네. 돈이 너무 많으신가 봅니다. 두 분은 좀 특히 아빠가 좀 더 조심하셔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재밌는 얘기. 예, 오늘 또 너무 재밌는 재밌다. 또 재밌는 얘기 해주십시오. 예. 두 분은 혹시 집에서 가족들하고 예. 내가 몇 살에 죽을까 이런 거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살에 저희는 거의 죽을까는- 매 일주일에 2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한 교수님이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그 가족분들이 토론하신다고요? 그게 저희가 경제학이랑 결국 계획인데 네. 제 계획이 참 치밀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가장 큰 장애가 제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니까 계획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제가 90살에 죽을 줄 알고 막 모았는데 70에 죽는다. 그러면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걸 또 뭐 국세청에서 상속세 다 걷어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70세 죽겠지 했는데 90세까지 산다. 그럼 또 20년 동안 완전히 거짓 원인이죠. 생활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지 못해서 저는 아마 그 몇 살에 죽을지 정확히 측정하는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탈 거다. 금융 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예.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개개인이 돈을 정말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몇 살에 살까, 몇 살에 죽을까. 사실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의학이 지금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한 120살, 130살까지 살면 정말 아무도 그게 여유 있게 그 나이까지 이거를 할 수 있나?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드니까 저희 가족은 우리 몇 살로 맞출래?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돈 남기고 죽으면 억울하니까 우리 80살, 70살로 맞추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보고 너는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고 이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70살에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예. 연금들 내면 와이프가 막 반대하고 그 보험회사 좋은 일만 한다라고 얘기해 주었고 저희는 짧다, 그래서 짧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이제 조금 예. 건강 체질이고 네. 와이프 할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거를 이제 와이프 쪽으로 좀 해주고 있었죠. 예. 네. 근데 와이프가 지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로. 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금융 이 시스템을 또 변환해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는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경제적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야, 가족이 모여서 이제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고. 이게 뭐가 가장 유리할 것이냐. 고지혈증의 향후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고 그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그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그 명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BS. 예, 예.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막 구글 찾아보고 이거 잘못하면 네가 나보다 먼저 그 사망할 수도 가겠다.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계획 세우는 게 완전 드러나잖아요. 예. 그럼 또 이제 위험 분산을 해야죠. 또 제가 또 생각지도 못하게 오래 살았을 가능성을 또 생각해서 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바꿀래? 뭐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야, 역시 경제학과 그런 거지. 교수님과 그래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경제학 교과서를 아무리 봐도 예.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진짜 한자도 안 나옵니다. 네. 네. 저희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예산을 잘 집행해서 살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온 돈을 규모 있게 잘 써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적자가 안 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1년이면 되게 쉽지만 우리 평생에 들어올 돈이 어떤 애는 수입이 많고 적고 막 이렇지만 우리는 쓰는 돈 항상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많고 적고 한 거를 잘 펴서 예.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가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살아보자. 사실은 그 돈을 많이 벌어봐야 다 못 쓰고 죽으면 끝인 거고 예. 돈을 조금 벌어도 그걸로 자기가 먹고 사는데 딱 맞게 살고 죽으면 사실은 풍족한 뭐 모자람이 없는 삶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쓴 이유가 많은 경우에 이제 제 아내가 항상 저희 아내는 이제 좀 패션 계통이었는데 네. 항상 자기가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와이프가 아껴 쓴다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예, 없잖아요.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아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가계부를 적자. 그래갖고 지금 결혼 생활 첫날부터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껴 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 나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작년보다 얼마나 지출이 늘고 네. 중간에 보면 요새는 와이프가 이상하다. 그럼 이번 달에 11월 달에 왜 이렇게 지출이 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체크해 보면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뭐 병원비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번에 누가 비싼 걸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또 가계부를 통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가계부 토크를 가족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짜 뭉치자. 대단하다. 와. 근데 처음에 되게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계부를 적고 돈에 대해서 가족이 얘기하면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저는 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빠가 조금 더 벌었으면 아무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 뭐 50만 원이 빵꾸가 우리는 났네. 이거 가지고 아빠가 좀 열심히 하세요. 좀. 그렇게 저희도 나오지 이제 않습니까? 처음에 몇 년을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네. 뻔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너 교수랑 왜 결혼했니? 교수가 돈 벌 거라고 애당초에 네가 잘못 선택한 거고 지금 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니까 이제 와이프도 이제 납득이 되고 뭐 자기가 저를 아무리 해봤자 이제 또 자꾸만 남편은 그러네, 20년 못 그러네. 붙고 죽는다 그러고 사학연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나온 거죠. 네가 이렇게 나보러 다그치다가 내가 사학연금 20년 못 붙고 죽으면 큰일 난다. 상장금 진짜 좋다. 상장금. 근데 10년으로 줄어서 예. 10년으로 줄어서 좀 교수가 불안- 정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업이라면 예. 다들 교수랑 결혼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정된 수입 때문에 그걸 보고 결혼했을 텐데 자꾸 더 벌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획을 네가 변경한 거지 내가 변경한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싸우고 요즘도 뭐 뭘 살까 안 살까 뭐 차를 바꿀까 가구를 바꿀까 뭐 드라이어긴 하나 바꿀까 이런 거 갖고 이제 다투는데 예.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해결하는 솔루션이 생기고 요 정도는 과하다. 이제 저 아들도 참여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동생이 없다. 네.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재산을 다-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다 내 거다. 이 돈이 네 돈이다 사실은. 이 돈이 네 돈이다. 그러니까 애는 지금 아빠 엄마가 안 쓰고 돌아가신 게 제일 그러네, 좋고. 그러네. 그래서 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논의를 해갖고 야, 그거 진짜 맞는 말이네. 내가 여기서 지금 뭘 많이 사달라고 하는 게 내가 내 돈 쓰는 내 돈, 거니까. 내가 내 돈 쓴다. 차 바꾸자고 와이프가 그러면 제일 반대하는 게 제 아들. 아들입니다. 그걸 왜 왜 쓸만 나도 올 건데 그걸 왜 함부로 이렇게 쓰고 그러냐. 그래서 다른 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예. 이게 그 삼강 오륜의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너 같은 놈이 태어났냐라고 하시지만 예. 저희는 또 그러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25년간 잘 살고 아이도 잘 크고 있지 진짜 않을까. 경제학 예. 가족이네요. 그러네. 와.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왜 나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냐? 그거 어떻게 표현하는 건데? 예. 애정 원래 애정 밥 표현은 먹고 싶으면 돈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으로 보여줄게. 그런 얘기를 거겠죠. 하고 그러네.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 재밌네. 자, 뭐 또 재밌는 얘기 해주십시오. 예. 하나하나가 다 재밌네. 네. 뭐 게임 이론 경제학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예. 그 저희 집안 얘기만 너무 하니까 또 네,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좋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띄워볼까요? 화면? 예, 공포 영화인데요? 예. 보셨습니까? 주원하고 착신아리. 저는 저런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요. 착신아리는 보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긴 그 왜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보다 말았지? 아무튼 공포 영화를 좀 안 좋아하시는 거. 저는 무서워합니다. 공포 영화를 매우. 보다가 딴 약속 있는 거 깜빡 보다가 너 재미 없으셨군요. 안 싶어서 무서워서. 갔던 안 기억이 무서워서 재미 없으셨군요. 예. 예. 근데 저는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하는 편이세요? 좋아하는 예. 편인데 예. 요거보다 한층 더 저는 이제 요거랑 링 이런 게 좀 무서웠는데 예. 저한테 더 공포스러운 영화가 바로 그 다음 영화입니다. 아? 스타워즈, 스타트랙. 왜요? 이게 왜 공포 영화입니까? 안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스타워즈, 아니요, 저 왜 무서워요? 스타트랙. 여기 그 저랑 비슷한 인물이니까 추바카라는 이름의 저 서복순이 아시죠? 예. 그 옆에가 레아 공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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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공주와 추바카가 대화를 어떻게 할까요? 추바카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레아 공주가 벌써 자려고 공부 좀 더 해야죠. 그래 그럼 피곤하면 자라. 그거 어떻게 알아듣죠 레아 공주가? 추바카 말을? 그 추바카는 또 레아 공주 말을 어떻게 알아듣죠? 뭐 그렇게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영화니까 그냥 영화니까? 그러려니 하고 어.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70년대 저 영화 나왔을 때 뭐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요새는 구글 번역기도 나오고. 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98년도 박사 받자마자 저 영화를 딱 봤는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중에 영화를 자세히 보면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나중에 발명된대요. 만능 통역기가.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어느 말을 하더라도 외계인의 말도 다 알아듣고 다 지구인은 서로 당연히 알아듣고 예. 그런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예.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레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오비원 카누비 도와주세요 이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홀로그램하고 만능 통역기가 결합했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인데 그 다음 지금 저보러 뭐 대한민국 사실은 예. 뭐 연세대가 뭐 동아시아의 하버드라고 하셨지만 네. 하버드 교수님들 제 지도 교수님들 예. 에릭 메스킨 교수님 2007년도에 노벨상 받으셨고요. 저분이 지도 교수님이에요? 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 원래 젊으셨는데 저 가르치시다가 확상 늙으셨어요. 네. 예. 그 옆에 이제 푸덴버그 교수님 MIT로 지금 가셔서 MIT 교수님이신데 네. 예. 솔직히 말씀하시면 제가 있는 게 낫겠어요. 저 두 분이 여기 와 있는 게 낫겠습니까? 저 두 분이 낫죠. 솔직히. 어. 예. 왜 근데 안 부르세요? 저분 두 분요? 영어로 하니까. 그렇지. 지금 영어로 하는 거. 또 네. 저분 그러면 얼마 들까요? 멀다. 비싸죠. 비쌉니까? 네.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은요. 제가 예. 10년 전이지만 하루 강연료가 2만 달러. 그리고 거기에 그 1등석 비행기 표하고 맞아요. 5성급 호텔비는 따로입니다. 와.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액수는 그냥 택시비 정도 갖고 왔고요. 예, 지금 끝나면 저기 예, 마포에 있는 저희 집에 연세대 근처 가서 자고 예. 올 때도 그냥 제가 알아서 왔습니다. 예. 우와.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요. 예. 예. 아니 뭐 저도 당연 왜냐면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보다 1000배 만배 뛰어나신 건 뭐 그럼요. 제가 뭐 경제 가르치는 저분이 한숨 푹 쉬면서 네가 뭘 안다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냐 그러시면 할 말이 없죠 제가. 네. 예. 그런데 멀리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국어를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 영광스럽게 3%에 그렇습니다. 출연도 하고 예. 그런데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하고 홀로그램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스턴에 앉아서 그러네. 강연하시는데 여기 홀로그램으로 떠서 진짜 있는 것 같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말로 다 영어로 들리고 이야. 그러면 저분들이 전 세계의 경제학 특강을 다 다 혼자 싹쓸이 하시겠구나. 하시고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출연도 힘드시면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겠네요. 그래갖고 전 세계의 어. 경제 원론 강의를 저분 둘이 다 틀어놓고 하시면 음. 저는 어렵게 3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바로 시들시자가 된다. 그러네. 그런 그 공포심에 떨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저는 98년부터 박사학위 받은 날부터 이거 발명되면 안 되는데. 안 된다. 어허. 안 되는데. 진짜 위험한 거다 이거. 적어도- 소수가 싹쓸이 너무 통신이 발달하면 소수가 싹쓸이 할 수 있다. 그게 EBS 무슨 교육 방송 때문에 전국에 우리 저 학원 학원 선생님들 강사. 다 망하고 일타 강사들만 몇 명 살아남아서 석관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학생들은 되게 행복하지. 싼 값에 일타 강사들한테 강사를 배울 수 만나니까. 있으니까. 네. 벌벌벌 떨었는데 그래도 25년 견뎠고 네. 이제 저는 10년만 더 견디면 퇴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죠. 와이프가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했더니 와이프가 걱정 마라. 가서 저기 한전 발전기 부숴갖고 도란스 내리면 예. 다 끝난다. 그래갖고 좀 이게 전투력 있는 그런 와이프로 제가 또 결혼을 할 때 고려 사항 중에 하나였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 한마디로 예. 그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전 세계 랭킹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경제학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저희 그게 독점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노폴리 파워. 예. 그래서 이 독점을 하면 안 좋다 경제학 교과서 가르치지만 네. 인생의 모든 낙은 경제학자 관점에서 독점에서 나옵니다. 꿀 빠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러니까 좋고. 일한 만큼 번다 아주 힘들어요. 그거. 맞습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벌어야지 그게 인생이 이제 아주 그 즐겁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조금 일하고 어떻게 많이 남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여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대학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로스쿨 가 있고 예.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은 다 의대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 왜
왜 공대나 이런 데는 뭐 저는 뭐 경제과를 내세우지 않겠지만 공대에서 로봇 만들고 우주선 발사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전 의사나 변호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왜 대접을 못 받을까요? 왜 그분들보다는 의대에서 뽑아준다고 하면 다 지방 의대라도 다 갈까요? 로봇은 신기할 뿐이지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는데 지금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고 네. 비행기 타시잖아요. 그거 다 공학도가 만드는데. 이과 공학도가 만든 예, 거죠. 지금 저는 뭐 아직 젊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큰 신세 진 적은 없지만 매일매일 핸드폰 쓰고 자동차 그렇죠. 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네. 근데 혹시 뭐 두 분은 부유하신가? 저는 한국산 자동차밖에 안 탔는데 네. 제일 궁금한 게 일제 자동차 타시는 분은 일본어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BMW나 벤츠 타시는 분은 독일어가 유창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또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아이폰 저는 갤럭시 쓰는데 아이폰 쓰면 영어로 통화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예. 공학도가 만드는 공산품이라는 거는 그게 전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돼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핸드폰 그렇구나. 제일 잘 만들어봐야 소용이 그렇구나. 없어요. 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핸드폰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 써요. 그러네. 근데 의사하고 변호사는 다르군요. 의사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나라 의사는 하버드 의사하고 예. 경쟁할 일이 눈꼽만큼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만드는 사람은 테슬라. 테슬라하고 일론 경쟁- 머스크랑 경쟁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이공계 제조업은 전 세계 1등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법고시하고 의사 시험이 있는데 예. 한문이 많이 섞이는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예. 외국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 시험 못 보죠. 예, 못 의사 보죠. 면허를 딸 수가 없고 어.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로스쿨 나와야 되니까 요새는 더 힘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예. 그 하버드 의대 교수님의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보건소에 갔는데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보건소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야, 대한민국 동네에서 그냥 뭐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시는 분 그냥 이렇게 줄 쭉 세워갖고 하는데 이 진짜 딱 갔는데 영어로 어디가 아프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영어로 네. 배가 살살 땡긴다. 저는 하버드를 갔지만 예. 영어 표현을 몰라. 스토머 게이크. 어느 날 가니까 막 쿡쿡 쑤셔요. 네. 스토머 게이크. 머리가 뽀개지듯 아프다.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머리가 띵하다. 헤드에이크.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하버드 의대 선생님이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언어하고 문화도 맞아야 되고 예. 면허도 없으니까 이건 완전히 국제 경쟁에서 보호받는 직종이 의사하고 변호사. 마치 우유랑 비슷하군요. 우유. 그럼 우유도 해외 덴마크에서 어마어마하게 품질 좋고 맛있는 우유가 있지만 있어봐야 한국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세우유가 짱 먹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연세우유가 먹게 글로벌리 저도 한 말씀 그건 드리면 아닙니다. 이제 만능 통역기 나오면 뭐하러 이거 보고 있어요. 영국이나 저 프랑스에 재밌는 이야. 유튜브 많습니다. 아. 긴장되시죠? 긴장되시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 미국의 예일 대학 유명한 제일 잘하시는 그 로스쿨 교수님이 예. 일부러 우리 이 대표님을 위해서 사법고시 패스하셔갖고 변론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과연 유리할까? 아니면은 그냥 서초동 김 변호사님이 유리할까? 서초동 김 변호사님이 말도 통하고 낫지. 그렇지. 큰일이 나. 아니, 한국을 다 배우셨어요. 한국어를 다 한국어를 배우셔서 다 배우셨어요? 네, 사법고시 통과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법고시를 네. 한국말도 잘하고 네. 그럼 그분이 낫겠죠. 전 아닙니다. 그분이 스카이 안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일대 나왔다고 거기서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판사님 요새 좀 세계적인 이슈가 이미 그거는 20년 전 이야기고 요즘은 좀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판사님이 너 잘났다. 유죄. 그러시진 않겠지만 근데 여기 김 변호사는 그 판사님 저기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고등학교 후배고. 후배고 이러면 그냥 김 변호사님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예.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60년대. 다 농업하고 공업을 했다가 예. 지금은 거의 80%가 서비스업입니다. 네. 저희 나라가.
농업공업에 거의 종사를 안 하세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서비스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쪽은 자꾸 기계가 야금야금 먹어가는데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그것만 거는 남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터넷 생기고 아이폰 생기고 하면서 예.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로 이제 그거 다 안내해 주던 게 자동 응답기로 변하고 톡톡톡톡 치면 예약이 전에는 다 여행사에서 누가 받아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이 3차 산업 서비스업조차 예. 사람들이 밀려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우리 애는 뭘 시키나라고 하는 게 메이크 센스한 게 여태까지는 그래 공업하고 농업 포기하면 다 3차 산업 서비스 오면 돼. 예. 여기는 기계가 못 들어왔는데 이제 기계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다. 야, 그러면 의대 가고 로스쿨 가는 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군요. 네, 매우 교수도 그래서 저게 한 거고. 예. 왜냐면 제가 그 사실은 대학교 때 뭐 하나 본 게 있어요. 프린스턴 교수님이 쓴 건데 공장에 가 보면 옛날에 막 200명이 만들던 거 지금 한 2명이 기계 누르면 막 생산이 된다. 근데 지금부터 막 르네상스 저기 중세 시대로 가봐도 어떤 교수가 그 학생 30명 듣고 가르쳤는데 지금 나도 프린스턴에 30명 듣고 가르친다. 예. 이 서비스업은 이게 영원하다. 생산력이 늘지도 않지만 이거는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영원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아 요거다. 나도 선생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 이거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하고 홀로그램 나오면서 저도 진짜 시겁해갖고 네,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아직은. 근데 이게 멀진 않은 것 같다. 멀지 않은 네, 저도 기술의 출판- 발전에 따라서 아, 저도 저 우리나라 출판사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그 직원의 3분의 2가 코딩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책 편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3차원 홀로그램 그 애들 동화책 만들고 계신데 예. 저게 이제 대학으로 오면 난 잘렸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도 있네요.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 한계 뭐 등등 다양한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 뭔가 혁신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10년 전 변호사나 지금 변호사나 다 그게 그거고 다 그런 건데 뭔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그 업종들은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매번 혁신을 그렇죠. 하는 이유가 그게 네. 비자발적인 혁신이겠으나 그러다 얼마나 보니- 힘들었겠어요. 그건. 그러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그 아이폰이랑 맨날 경쟁하려고 그래봐 얼마 힘들어. 뭐가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만약 그럼 다시 태어나면 예.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업종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나 말고 다른 국민들은 글로벌 그 경쟁에 노출된 업을 해야 계속 혁신이 일어나서 그 혁신의 대가가 나한테 올 아니 왜 테니 결론이 아니 결론이 아니 남이 잘 되는 걸 막으세요. 본인이 잘 되면 되지. 아 그건 좀 저는 그렇게는 남까지 걱정하시지 왜 마시고. 그러십니까? 왜? 나만 나 네. 편한 거 하고. 예, 나가 잘 되면 되지. 나는 못 의사하고 되라는 남들은 거는 다 좀 삼성전자 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가 교육을 좀 잘못시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난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야. 근데 그거 있어요. 앞으로 예. 살아남을 게 어떤 직종이 살아남을지. 이런 뭐 홀로그램, 뭐 인공지능 이런 거 판이 이제 치는 다 나라서. 나왔고 막 예, 사람 인공지능하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게 어디냐는 그런 게 거죠. 어디 있죠? 홀로그램, 인공지능 다 나오면 이제 교수님들 다 다 대체되고. 많은 사람들은 제일 똑똑한 애만 살아남을 거다. 그 인공지능을 조정할 수 있는 애만 살아남을 거다며. 예.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장님이 계신데 똑똑한 애를 원하시겠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똑똑한 직원을 많이 두는 걸까요? 어떤 사장 여기 두 분이 대표시니까 어떤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 일 시키려고. 그렇죠. 네. 일 시켜서 뭐 하시려고? 나는 일 안 하고 돈은 벌라고. 돈 벌려고 예.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아주 그냥 간단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생활의 단일이라는 SBS 프로를 보다가 예. 저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나오냐면 봉투 붙이는 사장님이 나오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봉투를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고 짜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잘라진 봉투가 이렇게 평줄 오면 붙이기만 해요. 접어서 풀로 붙이는 것만 하시는 봉투 만들, 분인데 최종적으로 봉투 만들. 옛날에는 청계천에 그런 분들이 몇백 명이 계셨대요. 3,400명이. 예. 회사가 그런 회사가. 어? 근데 지금은 2개인가 3개밖에 안 남고 예. 제가 그 거기에 딱 나오신 그분도 사장님인데 직원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봉투 붙이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손으로 접어요? 기계보다 손을 더 빨라. 기계보다 근데 더 빨라.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접으세요. 근데 계속 손으로만 접으세요? 예. 근데 기계는 안 쓰시고 기계는 아니, 그렇게 부유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조금만 이로 요거보다 조금 방해서 혼자 그분은 그럼 그분한테 일 맡기는 분들은 기계한테 맡겨도 되는데 기계보다 그분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뭘 잘할까? 그거가 거기 비결이 나왔는데 어. 이분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아. 기계는 뭐니 해도 결국 대량 생산인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형태가 여러 가지 뭐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빵빵 소리 나는 이런 봉투다. 예. 이거는 그 한 기계 500장밖에 안 하는데 기계로 그걸 하려면 코딩하는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조정하고 막 해야 돼. 이 사장님은 그냥 바로 얘기하면 30분도 바로. 안 걸려요. 이게 10분이면 다 접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살아남을 사람은 기계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계보다 싼 사람이에요. 내가 기계보다 어떤 일을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보다 어떻게 하면 싸게 하느냐? 기계가 못하는 뭔가 근데 기계가 싸게는 못하는 공통적으로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집안일을 해야 돼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마루를 쓸다가 그 다음에 빵에다가 잼을 바르고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밥에다 올려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는 만들 수는 있는데 엄청 그 비싸죠. 기계는 엄청 뭐 비싸. 진짜 아, 예. 차라리 남편이 싸다. 아, 그렇지. 그러면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청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기계로 하는 건 아주 싸요. 뭐 기계가 5천만 원짜리면 되는데 이분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바꾸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하신 회계사가 있어요. 예. 이분 연봉이 5억이야. 예. 그런 사람이 10명이 일하고 있어 이 회사에서. 근데 10억짜리 기계 하나 사면 절반을 쫓아낼 수 있어.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분이 한 복도만 가지만 계속 깊게 파서 쓸면 전문가 되는 건 오히려 바보짓이야. 바보짓이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맡기기엔 뭐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이 가장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게 머리가 아니라 챗GPT가 지금 다 하잖아요. 경영자를 못 바꾸고 있어요. 경영자. 손이 너무 다재다능. 그러니까 하나는 나사 조이는 건 기가 훨씬 잘하는데 나사 조이고 색칠하고 그 다음에 젓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마당 쓸고 이 손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살아남는 것이 미래일 것 같다. 메이크센스한가요? 아유 그 뭐. 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존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 지도 교수님이 이제 미시, 거시, 계량 다 가르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끔 기계가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고 자존심 있는 교수님은 너 미시 교수인데 오늘 거시 가르쳐라. 못합니다.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저는 철학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총장님이 다 자르고 제 하나 남겨라. 그래서 너는 기계 고장 난 날, 에러 난 날 네가 가서 땜빵하고 가끔 보면 저 한국경제 가르쳐야 되는데 저분들도 한국경제는 잘 모르시는데 그럼 네가 미시에서 한 주 한국경제 거시 한국경제 할 때 네가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연대 교수로 마지막 연대 교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다. 이야. 중요하네. 야, 미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 분야만 파면 가능하면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이건 뭐 제 그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계보다 우수하려고 하지 말고 기계보다 싸려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그러나 있습니다. 싸게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그렇지. 그럼 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오늘은 재활용 버리고 와라, 내일은 당근하고 와라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남편 보기를 그러지 말고 그러다 이유야. 인공지능 남편으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이유야. 그게 있는 이유. 그러네.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뭐 내가 이게 침구도 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커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새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야. 생각해야 된다. 말이 되나요? 말 됩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너무 그 우울할 건 없는 게 네. 그 인류 역사상 우리 말고 이미 그 어떤 집단 전체가 좀 실업자가 됐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네. 로마 제국. 왜요? 전투는 다 로마죠. 용병이었고요. 예. 농사나 일은 다 노예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한 거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콜레세움 가서 검투사들 구경하고 예. 끝나면 황제가 목욕하고 황제가 빵 주면 와서 그 빵 먹고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으면 콜로세움에 모여서 그렇게 구경을 할 그렇지. 수도 없었죠. 그렇지. 그런데 뭐 다 노예가 일을 다 하니까. 해주고 예. 생산 다 해주고 빵도 구워주고 그 다음에 군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이렇게 욕심이 있는 몇 명만 장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아. 게르만 용병들이 싸우면 되니까. 와. 근데 우리가 로마 시민을 불쌍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용병하고 노예는 이제 인간이 하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에 위배되지만 그걸 이제 기계가 맡아주면 인류 사회가 미래에 뭐 그렇게 직업이 없다고 암울할까? 그 어떤 좀 굳이. 로마 시민 같은 우리가 콜레세움 가서 좀 이렇게 놀고 좀 3% 유튜브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낼 아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도 다양한 걸 하는 게 좋겠네요. 나는 이게 사실은 한 분야만 파는 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 게 재밌는 거지. 그리고 기계보다 싸게 제공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기계가 해주는 걸로 부유하게 난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아닙니까? 오늘 이 들으신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한우물을 파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우리 아들만 우리 애만 우리만 알아야지 사람아. 다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경쟁해야 되잖아요. 네, 틀리면 고소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한승 교수님. 말도 안 됩니다. 한우물을 파시고 세계 1등이 되실 때는 그럼 공대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지. 그럼. 공대로 가서 애플이라고 한번 겨뤄봐야지. 그렇지. 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한승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러가고 다양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